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란이 되어왔던 간통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 예술인들의 경험을 통해 두 체제 간의 차이점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와 유사한 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예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야 인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무만 있었으며 이마저도 행복한 권리라는 왜곡된 개념으로 세뇌당해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념 부재는 단순히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의지나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과 국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고 개인은 오직 복종하고 따르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경험을 하게 될 때의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탈북 예술인들은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남한에 와서야 인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권리 없이 의무만 존재했고 북한에서는 이를 행복한 권리로 세뇌하여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체제의 안정과 유지만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북한 예술인들이 겪어야 했던 생활총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총화는 주기적으로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회의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주 1회 참여하지만 중앙 단위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국에서는 예술인이 대중 앞에 나서서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명목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술인들이 일반인보다 깨어있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연애나 불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당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창조적 감성과 인간적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국은 예술인들의 창의성이 체제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생활총화에서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연애관계, 가족관계, 심지어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든 구성원 앞에서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적인 연애나 성적 관계까지도 공개, 석상에서 세세히 발표하도록 강요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등 성적인 디테일까지 묘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더 이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강요된 고백은 단순히 수치심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더 이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기록되었고 집단이 추방을 결정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과 사회적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처벌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활총화보다 더 강도 높은 사상투쟁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사상투쟁 회의에 한 번 회부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상자를 향해 가차없는 비판과 공격을 퍼부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적 동정심이나 연민을 보이는 것은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상투쟁 회의는 생활총화보다 강도가 높으며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적 감정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에 대해 가혹한 비판과 공격을 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이면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간 연애나 결혼 약속은 허용되지만 결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부하 사건, 즉 불륜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군인이나 예술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받았습니다. 군인은 조선인민군의 명예를, 예술인은 인민예술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북한에서 남녀 간 연애나 결혼 약속은 허용되지만 결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부하 사건 즉 불륜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군인과 예술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인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요구였습니다. 불륜이 적발되면 감옥이나 교화소에 수감되고 공민권이 박탈되어 사실상 사회적이고 법적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민권 박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이름 없이 불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연좌제에 의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불륜 적발 시에는 감옥이나 교화소 수감, 공민권 즉 국민권 박탈로 사실상 사회적이고 법적 존재가 소멸됩니다. 이들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이름 없이 불리게 됩니다.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가족들조차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온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잔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북한에서는 불륜이 형사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법률의 차이를 넘어 두 체제가 개인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남한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사회적 비난은 가능하나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불륜이 형사범죄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두 체제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인정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북한의 숙박 검열 제도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원래 목적은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간첩 색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 주민 단속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명목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북한식 통제 시스템의 사례입니다. 간첩 색출이라는 국가 보안을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숙박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가택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숙박자 명단과 실제 인원을 비교해서 불법 체류자나 외부인을 적발하면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평화와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집 안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조차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잠자리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숙박 검열로 체면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 즉 베란다에 숨거나 불을 끄고 숨어있는 일들이 실제로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해악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를 안겨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은밀한 시간마저도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했던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가택수색에 반드시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독재체제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권력도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통제가 절대적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북한의 사상투쟁과 생활총화는 일종의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묵비권이나 변호권 같은 법적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상자는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뿐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사안도 과도하게 처벌받았고 그 목적은 갱생이 아니라 사회적 몰살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 변호받을 권리, 비례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평양 등에서는 삼방송이라는 강제 청취 라디오를 통해 당 간부의 부하 사건까지 공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권력층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개적 망신을 통한 사회적 처벌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전 사회에 공개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런 공개적 처형식 방송은 다른 주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처지는 특히 이중적이었습니다. 불륜 사건으로 혁명화, 즉 지방 강제 노역을 당해도 실력이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예술적 재능은 정치적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예술인은 체제 선전에 유용했고 따라서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술인들도 평생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재기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과거의 과오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미모나 재능 때문에 봐주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사회적 평가와 통제 속에서 삶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술 활동을 할 때도 체제에 순응하는 내용만을 다뤄야 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 체제 차이는 극명합니다. 한국은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비례적 처벌과 법적 절차를 보장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형벌도 죄의 경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며 인격적 모독이나 사회적 매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평화는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북한은 인권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과도한 사회 통제를 하며 사적 영역까지 침투하는 감시와 처벌을 일삼습니다. 사랑, 연애, 결혼 등 인간의 기본 감정마저 국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와 당의 소유물에 불과하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개인적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 예술인들이 한국의 간통죄 폐지를 접하면서 느끼는 충격은 단순히 법의 유무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를 경험하면서 북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시와 통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법적 처벌과 도덕적 판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북한에서 불륜이나 연애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입하는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체제의 안정과 통제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비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매장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체제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이 존중받을 권리로 인정되지만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국가와 당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질 권리가 없고 모든 것이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체제적 특성입니다. 탈북 예술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권과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모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규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과 법적 처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도덕과 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충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평생 철저한 통제 하에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건전한 자유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예술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자유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귀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유가 방종과는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책임이 따르는 권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법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간통죄와 인권의 관계, 그리고 두 체제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증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돌과 혼란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 체제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평생 집단주의와 획일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적 체면과 당의 방침이 우선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감정이 존중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탈북민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 예술인들의 증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 활동마저도 철저한 정치적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은 본래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영역이어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오직 체제 선전의 도구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고 항상 당의 지시에 따라 작품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압적 환경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탈북 예술인들의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관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 자유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간통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적 처벌이 사라졌다고 해서 불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갑자기 관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양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집단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적이고 인간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관계가 정치적 색깔을 띠었지만 한국에서는 순수한 인간적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런 적응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인간관계,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과 경험담이 이런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점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탈북민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간통죄 문제를 통해 본 남북한의 차이는 단순히 법률의 차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국가와 체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 자체가 목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차이야말로 두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북한에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그들을 통한 자유의 확산이야말로 한반도 전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를 둘러싼 남북한의 차이는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